안녕하세요, 골라본 다큐님. 오늘은 어떤 흥미로운 주제로 저희를 찾아주셨나요? 안녕하세요, 골다님. 오늘은 모든 관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대화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들을 성공하게 만드는 가장 간과되는 사회적 기술 중 하나는 공통점이 전혀 없더라도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작가와 교수들은 제가 그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최고의 대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6가지 핵심 기술을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누구와도 소통하고 더 의미 있는 관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우와, 정말 기대됩니다. 첫 번째 기술부터 바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첫 번째 기술은 사람들이 대화에서 즉시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과 이야기하게 되어 기쁘다는 것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항상 하는 것은 아닐 텐데 상대방의 작품을 칭찬하거나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더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 당신이 한 일에 얼마나 감명받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와 같이 말이죠.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또는 저는 열렬한 팬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정한 감사는 사람들이 상호작용에 더 많은 것을 투자하게 만드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들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점을 놓치곤 합니다. 그들은 종종 열정을 보이는 것이 필사적으로 보이거나 누군가보다 못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하워드 스턴이 경력 초기에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에 대해 모르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여 존경을 얻으려고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쿨하고 무심한 척하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잘 보이려고 하겠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속마음을 터놓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당황스럽거나 약한 모습을 보일 때 당신이 곁에 있어 줄 거라는 걸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쿨한 사람은 그런 신뢰를 주지 못하죠.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쌓는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두 번째 기술은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싶다면 두 번째 기술은 대화를 가벼운 이야기에서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대화가 날씨, 일, 뉴스, 스포츠 같은 평범한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쿨한 점은 이런 지루한 주제도 간단한 질문 하나로 더 깊은 맥락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감정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그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감정, 동기, 가치관으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모든 질문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지금쯤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와 같은 질문은 상대방의 핵심 가치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조로건은 화제를 바꿔서 지미의 동기를 알아냈고 덕분에 대화는 지미가 크론병으로 고생했던 더 취약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또한 감정을 알아내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관계에 대해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테오보는 최근 몇 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에게 그의 형의 죽음에 대해 질문하여 매우 개인적이고 감동적인 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형이 있다는 건 축복 중 하나인 것 같다는 트럼프의 고백처럼 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관계에 대해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죠. 이처럼 사람들의 감정, 결정 뒤에 숨겨진 동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계에 대한 대화 주제에 집중함으로써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평범한 주제 속에서도 상대방의 감정이나 동기를 찾아내는 질문들이 정말 중요하군요. 하지만 상대방이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골다님. 솔직히 말해서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감정, 동기, 가치관을 쉽게 드러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매우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도구가 유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페어링이라고 불립니다. 페어링은 단순히 상대방이 방금 말한 마지막 몇 단어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곤 했어요. 하느님, 제발 읽게 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다면 당신은 하느님, 읽게 하지 마세요. 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런 경험을 했던 상대방에게 당신의 관심과 공감을 보여주는 것이죠. 대화 초반에 누구에게나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할 때 그들의 직함이나 전공을 호기심 어린 의도로 되물어보면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말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공유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깊은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니 놀랍네요. 그럼 네 번째 기술은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자, 대화에서 이 시점에서 당신은 감정과 동기 쪽으로 성공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네 번째 요점으로 이어지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열기 시작할 때 자신이 완전히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것들을 공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들을 판단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대신 하워드 스턴이 여기서 했던 것처럼 그의 게스트들이 부끄러워하는 것들을 실제로 옹호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가 여배우 샤를리즈 테론에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샤를리즈 테론은 자신의 경력 초기에 할리우드 프로듀서에게 괴롭힘을 당한 후 느꼈던 감정에 대해 하워드에게 털어놓으며 자신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괜찮은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을 수 없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왜 이렇게 예의 바르지 하고 자신을 탓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대화 초반에 보이는 것보다 보통 약간 더 불안하고 질투심 많고 두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 그런 모습을 숨기려고 하죠. 하지만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려면 어울리기 위해 쓰는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또는 나는 절대 안 해와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가면을 계속 쓰고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훨씬 더 나은 반응은 그들의 취약성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취약성이 대화에 들어오는 순간에 기꺼이 공간을 내어줌으로써도 할 수 있습니다. 테오 보니 스웸 스트링랜드가 어린 시절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를 위해 침묵으로 공간을 마련해주는 모습에서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의 용기를 인정하기 위해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조 로건이 참전 용사와 함께 앉아 전쟁 부상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것이 그를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어떻게 아프게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처럼요. 조 로건은 전쟁의 결과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용감할 뿐만 아니라 복무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매우 귀중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들이 약한 모습을 보일 때 단순히 반응하거나 조언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그들의 용기를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취약한 모습을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옹호하며 용기를 인정해 주는 것이 깊은 관계를 만드는 비결이군요. 정말 중요한 통찰입니다. 맞습니다, 골다님.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우리와 소통하도록 격려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교류를 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공유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즉, 자신의 약점과 힘든 진실을 드러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테오보는 웃음을 만들고 행복을 투영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매우 특별합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나약한 면모를 보여주고 낮은 자존감부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까지 개인적인 고충을 드러낼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나이가 많을 때 아이를 낳지 말았어야 했다는 변명을 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을지도 모른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딘가를 걸어갈 때 아버지의 뒤나 멀리 떨어져서 걸었다는 이야기도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우리가 약해지면 나는 초고위층이고 고통과 어려움 위에 있다고 말하는 사회적 가면을 벗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하도록 고무하고 이는 진정으로 진심 어린 연결을 위한 기회를 만듭니다. 카페에서 5년 동안 술을 끊었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처럼 누군가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나아지는지 보면 정말 기쁩니다. 제가 한 일은 없지만 그가 그것을 저와 공유하고 싶어 하고 그것을 공유해도 괜찮다고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상대방과 공통점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어쩌면 서로 공통점을 숨기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 마음을 열면 피상적으로 상대방의 호감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자신의 취약점에 더 공감하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작은 도전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에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겪었던 일과 관련된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면 숨기지 마세요. 특정한 반응을 얻으려고 하거나 굳이 큰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공유하세요. 변명하거나 억지로 트라우마를 쏟아내지 않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행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의 즉각적으로 나타나며 여러분의 솔직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솔직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마음을 열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군요. 용기를 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골다님. 그리고 자분들이 그렇게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취약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요. 여러분은 롤모델이십니다. 이 영상을 모두 보셨으니 이 영상에서 공감되는 팁을 하나 골라서 오늘 바로 실천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골라본 다큐님, 오늘 정말 귀한 지혜를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대화 기술뿐만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네, 골다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